예.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심적 요소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만 합니다. 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다면 정상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유효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일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때 현행민법이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4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줄여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줄여 통정허위 표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4설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분류하지 않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분류하는 이유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이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의 일치인데도 비정상적이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즉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하자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글이 잘 안 되나. 즉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의 일치이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분류하지 않고 무엇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요. 그럼 먼저 가장 기본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이지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를 구별하시고 1, 2월까지 한 2차례 했기 때문에 먼저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혹 기억이 안 나면 틀려도 돼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말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의 공통점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지만, 인식하고 있지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모르고 있다.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는 무엇으로 구별하는 것인가?
통정으로 구별합니다. 통정이 있다면 무엇이지만 통정허위 표시. 통정이 없다면 무엇이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너무너무 비슷해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통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점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잘 묻지 않지만 앞 시간에 했으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시험에는 딱 한 번 물어봤어. 거의 출제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의사를 중시한다면 의사주의, 표시를 중시한다면 표시주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원칙은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유효가 원칙이거든.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말은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무효.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의사를 중시해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혹 지문에라도 보일까봐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 정답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가 유동적, 유효가 불확정적이지만 일단은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생겨요. 예, 표시주의예요. 그럼 의사 표시에 관련된 입법주의는 대표적으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로 나눌 수 있을 것인데, 현행민법이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 3개는 표시주의, 하나는 의사주의, 즉 3대 1이에요. 그럼 의사주의도 채택하고 표시주의도 채택하기 때문에 현행민법은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어디에 강하게 기울어 있다? 표시주의예요. 그냥 한 번만 보고 두 번 다시 안 할 거예요. 안 중요해요. 현행민법은 의사표시에 관련된 입법주의를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를 채택한다 라는 표현이 혹 지문에 등장하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현행민법이 의사주의도 채택하고 표시주의도 채택하기 때문에 절충주의를 채택하지만 표시주의는 셋이고 의사주의는 하나이기 때문에 3대 1 어디에 강하게 기울어 있다? 표시주의. 안 중요해요. 그럼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래 사항 중 의사표시에 관련된 입법주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2번 통정허위 표시,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5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몇 번이 답이다? 예, 2번이요. 지금은 안다. 됐어요. 예, 지금 알면 됐어요. 그냥 한 번 들었으면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한 번씩 분석해 볼게요.
자, 107조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줄여서 비진이 의사표시, 더 줄여 비진이 표시라고도 말해요. 그 용어들은 시험에 다 써요.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압축해서 표현하기도 한다고. 그런데 강학상 단독 허위 표시란 표현을 쓰거든. 표의자가 혼자 헛소리하는 거거든. 근데 단독 허위 표시는 시험에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시험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 다음은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말하면 그 앞엔 통정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에 허위 표시를 말할 때는 무슨 허위 표시를 말한다? 통정 허위 표시요. 실상 이건 강학상은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말해. 왜? 통정이 없기 때문에 허위 표시를 혼자서 하거든. 이건 서로 짜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해? 통정 허위 표시요. 그래서 둘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자, 먼저 씻기 전에 한번 해보자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래 진위는 진정한 의사의 준말인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107조 진위 아닌 의사 표시에 진위만큼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랍니다. 그냥 진정한 의사가 아니란 정도의 초점을 맞추세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한 의사 표시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무엇이다? 진이다. 이 판례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국제그룹 해체 사건에서 나온 판례예요. 파란 글로 적어버리는 이유는 이 말을 시험 지문에 표현하지는 않아. 그럼 여기에 관계된 판례를 다시 총괄적으로 정리합니다. 1980년도에 총칼을 들고 정권을 찬탈한 자가 있어요. 며칠 전에 광주 갔다 오신 분이요. 그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 거의 왕입니다. 거의 왕. 말만 대통령이지.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렸거든. 전부. 재벌들을 집합을 시켜도 부산에 있는 양모 회장은 절대로 안 가요. 정치 헌금하라 해도 마지못해 쥐꼬리만큼 던졌어.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에 그 전모 씨가 이 양모 회장을 손을 보기로 작정을 했어. 손보는 방법이 그룹 해체입니다. 국제그룹을. 갈갈이 찢어서 정치연금을 많이 한 자들에게 다 그냥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명색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룹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합법을 가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양모 회장을 합수부로 끌고 가요. 막 공갈 협박한다고. 당사자는 고문당했다는데 그건 증거는 없어요. 무시무시한 사람의 수하들이 공갈 협박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공포심을 느꼈거든. 잘못하다가는 나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이런 공포심이 생겨 할 수 없이 정려하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하고 그룹 통째를 정려해버렸다고요. 그룹이 해체돼 버렸어요. 문민정부가 태동이 되고 이분이 소송을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사건 단위로 기억하라고 쪼개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주장한 것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라 재산을 강탈당했기 때문에 합수부에서 공갈 협박을 당해서 정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반사의 질서행위다 라고 주장했다가 대법관이 에이 그것만으로 반사의 질서행위는 아니지 하고 패소당했어요. 그건 지난주에 했던 판례. 두 번째 주장한 것이 이걸 주장했다고. 나의 진위는 정리할 마음이 없었고
공갈 협박을 당해서 공포심이 당해서 정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다. 라고 주장했다가 패소했어요. 거기서 나온 판례예요. 진짜 모르는 소리 하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위는 진정한 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정려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 정려의 의사표시했다면 정려해야지라는 그 생각이 진이다. 진의로 의사표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되겠습니까? 세 번째 주장한 것이 다음 시간에 할 강박이요. 절대적 강박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의 하수인 합수부에서 공갈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절대적 강박이다. 라고 무효를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법원이 말해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 절대적 강박은 무효가 맞지만 에이 그 정도 갖고는 절대적 강박 아니지 이렇게 말했어. 그 대법관 제가 고문을 확 해보고 싶어 지금. 돌아가셨어요. 쓸데없는 소리고. 마지막에 주장한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정리,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합수부에서 공갈 협박을 당해서 전 재산을 정려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의 질서행위도 아니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도 아니고 절대적 강박도 아니란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국가고시 민법 시험에는 단골 손님처럼 물어본다고. 방금 말했던 판례들을. 되겠습니까? 예. 그걸 이해하고 그 중에 하나예요. 앞 시간에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원래 진위는 진정한 의사의 준말이잖아요. 원래는 진위는 진정한 의사를 말해요. 근데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진위만큼은 진정한 의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만 하라고요. 되겠습니까? 예.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판례예요. 예. 그럼 지금부터 분석을 해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 뿐이에요. 사례로 묻지 않는 것은 예를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만약 사례들을 변화를 시키면 거기에 맞추어 설명하겠지만 기본 이론만 물어보는 것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딱 정형화해 놓고 설명합니다. 예. 그래야만 혼선이 안 오거든. 법을 전공하지 않는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예만 약간 바꿔버리면 다른 내용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어. 되겠습니까? 사례로 묻지 않고 기본적인 이론만을 물어보는 것은 항상 보는 걸 또 보게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판례를 가미할 거예요. 자,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이 갑이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 지인이는 이런 것 때문에 설명했다고. 지인이는 효가이사의 일종입니다. 원래 진위는 진정한 의사를 말해. 내심적 효가이사를 말한다고. 진위는 원래 의사의 일종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진위는 정여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표시하기를 정여하겠다고 표시하였다. 아까 판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제그룹 해체 사건의 판례는 진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라고. 진정한 의사요. 그 사건은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는 결론이었어요. 예.
얘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내 재산을 청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상대방 을이 예 좋습니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하여 갑을 간의 정여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표의자인 갑의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어. 그럼 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는지 그 이유는 묻지를 않아요. 갑을 간의 정여계약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네 가지 모두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라 해도 무엇은 존재해야만 한다? 의사표시요.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어. 사람의 생각을 표시, 외부로 나타낸 것이 모두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라고. 법률 사실, 요소 중에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 일정한 권리 변동이란 결과, 권리를 발생시켜야지 또는 권리를 변경시켜야지 또는 권리를 소멸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외부로 표시한 것만 무엇이다? 의사표시다. 그럼 명백한 농담이나 연극배우의 대사와 같은 것은 권리 변동이란 결과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그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의사표시가 존재해야만 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여야만 해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게 세 가지 요건. 네 번째는 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는지 동기나 이유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동기나 이유는 묻지 않는다. 거기에 통정허위 표시는 네 개다가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통정이. 요건이 똑같고 차이점은 통정이 있는지 없는지. 되겠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했다는 전제하 107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는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유효, 무효를 결정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상대방이요. 본문은 원칙, 단서는 예외. 그래서 법률 규정이든 대법원 판례든 원칙, 예외란 단어를 사용 안 해요. 입법 기술상 하나의 조문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면 앞에 있는 문장, 본문의 원칙을 규정하고 뒤에 있는 문장, 단서의 예외를 규정하는 거예요. 107조 제1항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래서 표시를 중시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단서에는 그러나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알았거나 악이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요. 나 또는이요. 그럼 또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과실은 선의의 일종의 부주의라 그랬잖아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모른 경우 선의의 일종이라고. 과실은
근데 107조 제1항 단서는 과실은 선의의 일종인데도 악의처럼 무엇으로 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효요. 이 또는을 갖고 나중에 시험에 막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알아도 무엇이고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엇이고 무효고, 둘 중에 하나만 언급하여 무효라고 말하면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요. 근데 제가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 하나열을 붙여버린다고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열한 말은 그것만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로 한다는 말은 과실은 무효가 아니란 말이기 때문에 틀렸어. 하나열을 붙이면 주의해야 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라는 말은 악의는 무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나열을 붙이지 않는다면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언급하고 무효라 말하면 맞아. 하나열을 붙여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언급하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해. 그것만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근데 또 하나 더 주의해야 돼. 하나여 무조건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전부를 다 언급하고 하나열을 붙이기도 해. 전부를 다 붙여버리면 하나열을 붙여도 옳다 틀렸다. 옳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그 효과를 물어볼 때 유효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하나열을 붙이면 긴장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약간 긴장해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그럼 107조 제1항 본문은 그냥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를 반대 해석하면 유효는 결국 무엇인 경우에 유효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의 및 무과실인 경우. 되겠습니까? 예,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다면 유효가 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정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유효한 정여 계약도 있고 원칙이요.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무엇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소유권도. 근데 유효는 시험의 논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가 예를 드는 이 정여 계약은 무엇이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그 무효가 됐다는 전제하 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해도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이 무효는 103조가 아닌 107조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잖아. 그럼 이행한 것이 불법을 원인으로 이행, 급여한 건 아니잖아요.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행한 것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무효의 효과를 한꺼번에 다 설명했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효는 107조 제2항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차후 이 을이
지금 무효를 전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제3자와 또다시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있다면 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라면 이 제3자는 무권리자와 거래했잖아. 무권리자와 거래했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인데 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 때문에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법률이 이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즉 107조 제2항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항이란 말은 주장이란 의미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면 이 무효를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무권리자와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보호가 되어 예외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때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무효는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이잖아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무효가 절대적이라면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 대항할 수 있으므로 반사의 질서행위의 무효나 그 예시기 중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고. 되겠죠? 예. 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살이 조금씩 붙습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는 좀 느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하면. 자, 입증 책임 해볼게요. 입증 책임의 대원칙은 일정한 사실을 입증함으로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가 입증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만약 법률에 무엇이 추정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전환이 돼버려. 그때는 유불리 이런 거 안 따져. 추정되는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요. 그럼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무효가 된답니다. 그럼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는 1번 무효 주장자, 2번 유효 주장자. 무효, 유효 무슨 주장자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했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이런 분석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위 표시의 입증 책임을 물어보면 누가 입장하는 것이다? 무효주장자. 입증 책임은 민법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시험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수업 시간에는 분석을 해드리지만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두 문자로 해결이 되는 건 바로 그렇게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자, 그 다음 적용 범위 한번 해보자고요. 적용 범위에서 먼저 기억하실 것은 신공주에는 적용을 안 합니다. 공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냥 혹 사이드가 지문에 보일까 봐 설명드렸을 뿐 분석할 가치 없어요. 그럼 첫 번째에서 약간 주의할 것은 신분행위가 달리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말해요. 그럼 신분행위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은 결국 107조는 제3법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한다고. 참고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절대적 진위를 중요시해. 몰라도 되고. 신분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107조는 제3법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해요. 주식 인수청약에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건 잠시 보류. 두 번째, 단독행위 적용합니다. 지금 제가 정여 계약, 계약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계약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 당연히 적용하고 무엇에도 적용한다고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에 적용은 하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 나누었을 때 둘 다 107조는 적용은 하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하는 예외 단서까지 다 적용해. 107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이 본문과 단서를 그대로 다 적용한다고.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107조 본문만 적용하지 단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상대방이 없답니다. 상대방이. 제유포 같은 것,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것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잖아. 제유포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하는 단서 예외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본문만 적용한다고. 원칙만 적용해. 원칙만 적용하기 때문에 본문 원칙만 적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이다? 유효하다.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가버렸네. 한번 보시란 취지. 그럼 이 공법상 행위에 관련된 판례를 해보자고요. 이걸 몇 차례 시험에 물어보았다. 사직원 제출이요. 사직의 의사표시요. 그럼 사직원 제출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행위,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행위.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행위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은 공무원은 개인이지만 국가의 사직원을 제출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은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다고. 그러니까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돼요. 정치적 공무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권이 달라져도 그대로 계속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헌법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지 정부가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107조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둘로 나누어야지. 판례 같은 것도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따져봐야 돼. 상대방, 사용자가 물론 사직원 제출은 지금 무엇을 전제한 내용이라고?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전제한 사직원 제출이라고. 알아듣습니까? 진짜 그만둘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왜 사직원을 제출한다고? 주로 신임도 측정이에요. 여기서 고상하게 신임도 측정이란 말은 사용자가 나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 많이 필요하면 월급 올려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모 회사에서 월급을 500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 일하는 능력은 1000만 원쯤 돼. 내하고 능력 비슷한 놈들은 1000만 원씩 받아가고 있어. 뿔 난다 안 난다?
불나지. 그래 사표 확 던져버린다고. 그럼 사용자가 바라볼 때 꼭 필요하면 무엇이라 말한다고? 달랜다고. 왜 이래? 라고 달래면 그때 이야기하잖아. 누구는 내보다 일도 못하는데 1,000만 원씩, 나는 500만 원 뭐 하는 건데 이래가지고 못 다니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다. 이래 말은 하지만 실상 돈이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바라볼 때 있으나 마나 하면 무엇이라 해버린다고? 사표 수리해버리지. 제가 그래 잘렸잖아요. 뻥입니다. 예. 그게 신임도 측정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따져봐야 돼. 상대방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선의 및 무과실인지, 거기에 따라 유무효가 결정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네. 이 자유의사는 따져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재미없는 판례 하나 더 있어. 사립대학교 조교수 판례요. 조교수는 어립니다. 사회 전반으로 볼 때 어리다 볼 수는 없지만 교수들 중에 좀 어리다고. 조교수는 주로 30대가 많이 해. 30대 초반이요. 20대도 간혹 있어요. 20대 말쯤이에요. 똘똘하면 빨리 유학 갔다 와서 빨리 교수하는 애들이 있거든. 걔들은 전기 때문에 피가 끓어. 피가 끓기 때문에 자꾸 추행을 한다고. 이 학생을 가르칠 때 꼭 뒤에서 껴안고 가르쳐. 무리를 일으킨다. 무리를. 사립대학교만 국립대학교 조교수 판례도 있어요. 전부 조교수가 정교수도 부교수도 아닌 조교수 판례다. 전부. 피가 끓기 때문에. 차라리 장미꽃을 들고 프로포즈를 하든지 빌어먹을 놈들이 지저분하게 그 행태를 보인다고요. 그 말입니다. 학교 내에 무리를 빚기 때문에 사립대학교라면 꼭 필요한 인재면 재단 측에서 설득을 해. 좀 쉬다 오라고. 학생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그건 이거하고 똑같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즉 사표를 던졌다는 것을 재단 측이 안다 모른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무효라 무효. 복직하면 돼. 학생들이 데모하고 말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자유의사로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 쪽팔려서. 혼자 추측은 하지. 잠잠해지면 학교 측에 부르겠지 하고 혼자서 사표를 던지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선의 및 무과신지를 따져야 돼. 그 말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강요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회사 통폐합될 때에는 흡수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성계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있거든. 그 대신에 1호봉부터 출발을 시켜요.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해버리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입사를 조건으로 일괄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고. 근데 나중에 선별 수리해버린 사건들이 있었거든. 강성노조들은 다 잘라버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옛날에 금융기관 통폐합할 때 IMF 때요.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이 합쳐졌거든. 국민은행 소멸했어요.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을 흡수했다고. 그런데 대중인지도가 국민은행이나 상호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름을 국민은행에 쓰고 있을 뿐이지 국민은행 그때 사라졌어요. 주택은행들이 실세예요. 그래서 국민은행 행원들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는데 일괄 사표 제출 요구하고 재입사 조건으로 강성노조 다 잘라버렸거든. 그리고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전부 다 이겼다고. 사직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뒤에 들리는 소문은 책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앞에 있는 사람도 있다나 말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별하자 이 말입니다. 근로자나 사립대학교 조교수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하면 자유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때는 107조 그대로 적용해요. 근데 사용자 지시 강요로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이다? 무효다, 무효.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행위는 국립대학교 조교수 판례도 있어요. 전부 조교수입니다. 뭐 국립이라고 걔들은 어디 뭐 피가 안 끓는가? 걔들도 똑같아. 예쁜 여학생이 추행하고 난리를 빌어먹을 놈들이, 썩어 죽을 놈들이 프로포즈를 하든지. 결론이 똑같습니다. 107조가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해요.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서 애 봐야 돼. 없으면 결혼해서 하나 낳아야 돼. 언제나 유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효란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 대표적인 사건 하나요. 특정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지 전혀 없어요. 1980년 공무원 숙청 사건이 있었거든. 아니, 전모 씨가 정권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공무원 전체를 일괄사표 제출 요구했습니다. 선별 수리해버렸어. 지극히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 하수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만 남겨놓고 개기는 사람 다 잘라버렸다고요. 그때 남은 사람들이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말 아니에요. 지 생각에 불과해. 그래서 공무원 숙청 사건이요. 그래서 문민정부가 태동이 되고 전부 소송을 시작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가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출했지 사직할 마음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단 한 분도 복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단 한 분도. 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헌법상 지위를 보장한다 돼 있어요. 국가의 가장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은 지위를 보장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 돼 있는데 왜 마음이 없이 억지로 지시강요라 사표를 던졌느냐고. 정권 퇴진운동을 해야지. 지금 같으면 그 탄핵감이에요. 100%. 쓸데없는 소리.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지금은 과거의 그 당시 사건을 설명하는 이유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7조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은 한다 안 한다. 사인의 공법상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다? 공무원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107조를 적용하지 않고 언제나 무엇이다?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뭐 강조 안 해도 공무원도 헌법상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문모 씨가 이야기해도 절대로 사표 안 던집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하면 지금 대통령이 일괄 사표 제출해 이렇게 말하면 니나 사표 제출해 이랍니다. 아니면 촛불을 들면 돼. 정권 퇴진운동하면 되지. 언제나 유효한 이야기를 기억 좀 하시란 이야기예요. 예, 그럼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둘째 시간은 통정허위 표시부터 설명할 것인데 이 부분은 지우지 마십시오. 예, 뒤만 좀 지워 주십시오. 잠깐만 쉬겠습니다.